이제 곧 콘서트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비디오 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비디오 온으로 부탁드리고요.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강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시고 또 질의응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실 내용들도 강연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5회차 스포비즈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이제 이번 주부터 30분 당겨서 6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강연 후에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4회 동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오늘도 또 이 흥미로운 주제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회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리퍼블릭 스포츠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사업과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산업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또한 컨설팅, 마케팅 이런 쪽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주력으로 이제 아카데미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5회차까지 진행한 스포비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의 현장에서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업계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Recording in progress.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키워야 되는 역량 또는 어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참가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에 참여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참가 혜택으로 내년도 2월에 이제 진행될 저희 아카데미에 가산점을 부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글로컬 스포비즈 아카데미는 내년 2월에 개강 예정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차별화된 특징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아카데미들과의 차이점으로는 현장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강연을 이제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스포츠 영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된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셨을 때 영어로 인한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만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선발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공유 이제 상세 내용 공유 드릴 건데 이것 또한 모두 대상은 모든 분들한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아카데미가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많은 기업에서의 후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찜닭 대표 브랜드인 주식회사 봉추푸드 시스템에서 후원해 주시고 있고요. 또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대연에드 그리고 전통경관 전문기업 문화재 전통경관 전문기업 주식회사 햇들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 전문기업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미술 공공디자인 사업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토리브릿지에서 미래의 스포츠 산업의 인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콘서트와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네, 콘서트 일정 이제 저희가 8회차로 준비했는데요. 벌써 오늘이 이제 5회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고 많은 정보가 좀 없어가지고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투아이의 김봉준 사장님 모시고 스포츠 데이터 사업 분야의 현 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 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인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재밌는 강연 잘 들으시고 많은 질의응답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스포츠 데이터 사업 분야 현 주소와 미래를 강연해 주실 스포츠 투아이의 김봉준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스포츠 투아이 김봉준입니다. 리퍼블릭 스포츠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거의 반 정도는 이쪽 업무를 하고 있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스포츠 데이터 사업 분야의 현 주소와 미래로 잡아봤습니다. 그 데이터, 스포츠 데이터가 어느 분야에 쓰이고 앞으로는 어떤 수익이 얻어지는 시장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 정도로 되고요.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스포츠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떠한 현실에 지금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뭐 종목별로 스포츠 데이터 있듯이, 근데 한국에서는 야구 쪽, 특히 프로야구 쪽에서 제일 먼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축구라든지 농구, 배구, 심지어는 씨름도 이쪽 데이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야구, 특히 이제 프로야구였고요. 이미 한 20년 전서부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기록을 갖고 전산화하는 기록지 형태를 그냥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영상에 입히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중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볼 궤적이라든지 로케이션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누군가가 찍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으로 표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데이터는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고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에 의해서 표출되는 사업까지 하는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전의 스포츠 데이터는 어떻게 갈 것이냐? 야구의 예를 보면은 볼만이 아니고 야수들의 움직임을 전부 다 데이터하는 토탈 트래킹, 그 다음에 선수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데이터를 하는 바이오 메카닉, 그리고 선수들의 퍼포먼스 데이터까지 하는 EPTS. 이 부분들은 사실 야구보다는 좀 축구 쪽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월드컵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축구보다는 야구에 더 많이 돼 있고, 축구 쪽에서는 국가대표 위주로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하자 해서 이전 정권에는 데이터 댐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만들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 그래갖고 뭐 써 있죠. 5년간 58조 원 예산 투입. 그래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축적된 거를 재가공,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의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시장이, 한국의 데이터 관련된 마켓 시장이 크지를 않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또 활용해서 돈을 받고 활용하고 시장에 적용하는 회사들은 국산화를 하는 것보다는 외국 시스템을 들여와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에 되게 만족해 한다. 이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시장의 비전과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최근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맞추는 작업들이 문체부에서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재정립되는 단계고, 스포츠 산업 역시 여기에 맞춰서 비전을 다시 좀 정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건 데이터에서는 소프트웨어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저 있게 된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 외국 시스템을 쓰면은 외국 회사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또 이 시장이 한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는 일단 간단합니다. 스포츠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정리를 잘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쓰면 되겠죠. 그다음 한번 눌러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 나오시면은 여기에서 대부분이 학생들이 뭐 이제 초기 직장인들이 여기에서 대부분이 걸립니다. 저희는 스포츠 되게 좋아하고 뭐 밤을 새서해서 뭐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아주 생소한 데이터 툴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계 툴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이쪽으로 특별히 하지 않으셨으면은 SPSS나 SAS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쪽 부분들은 예전에는 통계 툴이었는데 엑셀이라든지 통계 툴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거든요. 수작업을 좀 넣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지금 파이썬이 굉장히 핫해요. 파이썬은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 굉장히 좀 가미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학교라든지 이쪽 기관들에서는 이 파이썬 과정을 무조건 넣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파이썬 관련된 강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익힐 거냐, 파이썬을 다 잘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갈등하다 대부분의 한 50%는 다 포기합니다. 파이썬이 아니고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썬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썬의 이론이라든지 이쪽에 활용도가 어떤 건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도 회사에 오시면은 그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만 하셔도 충분히 업무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재들을 그냥 시장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리퍼블릭 스포츠에서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드리잖아요.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도 올해 이제 인재 양성 팀이라는 문체부 산하의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선수 출신,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 출신, 그다음에 장애인 선수 출신, 그다음에 일반인들, 여러분들 같은 학생분들, 그다음에 뭐 다른 직종에 있지만 나는 통계를 좀 전공을 한다, 프로그래머다. 이랬을 때 저도 한번 스포츠 쪽으로 한번 데이터 쪽으로 가보겠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이 부분들, 저도 지금 여기 지금 일원으로서 해서 지금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쪽 부분의 양성 프로그램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국산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화면에 보시면 해외 제품들 쭉 있죠.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알만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옵타, 프로존, 트라캅, 호카이, 뭐 월드컵 때 이번에 호카이 썼죠. 이런 거 잘 아실 거고 최근에 영상 쪽 많이 관심 있는 보시면은 픽셀럿, AI 카메라 기반의 회사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세컨 스펙트럼 뭐 이런 데는 전부 데이터, 다트 PC 영상 편집하는 거. 이게 전부 해외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한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수입해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형성이 된 데이터는 저희가 이쪽에서 주는 뷰어를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로우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산 기업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은 해외 제품을 배우는 거는 좋은데 국산 제품에 더 익숙해서 이 부분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산 제품으로 제일 유명한 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피투게더, 지금 EPTS라고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을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피지컬 데이터 뽑아내는 게 있는데요. 뭐 글로벌 업체가 원체 막강해서 이쪽 부분들에 굉장히 고전은 하고 있지만 일단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 그다음에 축구 영상 관련돼 갖고 데이터 뽑아내는 빅프로 11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이고요. 이제 스포츠 투아이가 또 야구, 축구, 농구, 뭐 그다음에 씨름 이런 부분에도 지금
국산 제품으로 나름대로 이 해외 제품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뭐 기록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영상하고 가미시킨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뽑아내고 그거를 콘텐츠화시키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 활용하는 사업들도 펼쳐지고 있죠. 요 화면에 보시면은 뭐 공식 기록 전력 분석 시스템, 또 이제 트래킹 시스템 밑에 보면은 그 로케이션 박스 나오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손으로 찍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자동으로 보여지게끔 프로그래밍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신기술 융합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로봇 심판, 야구의 로봇 심판. 그다음에 월드컵에서도 뭐 VAR 시스템으로 해서 엔드라인 나왔죠. 이것도 전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심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요새 뉴스에 계속 KBO에서 내년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된 건 예전 영상이긴 한데 한번 보시죠. 볼, 스트라이크, KBO가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심판 판정을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트래킹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심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번 시범 운영의 조건입니다. PTS 시스템은 구장에 설치된 3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구가 지나가면 그 투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값을 데이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이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가는 스트라이크인가 혹은 볼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2009년부터 저희 한 11년간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11년 동안 쓰여왔다라는 것부터가 데이터가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실제 공의 위치값을 나타내는 시스템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공의 로케이션 값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O 쪽에서는 좀 많이 의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구는 사람이 하는 거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판 판정이 대체하기보다는 사람 심판에 보조적인 판정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저희는 이 로봇 심판을 개발했고, 물론 미래적으로 KBO가 완전 대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만큼 더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게 저희 목표입니다. 추세가 그런 추세니까 일단은 뭐 로봇 심판이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일단 시험을 한번 해보고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요,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착오는 있지 싶어요, 저희들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시험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데이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이렇게 벌써 기계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벌써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쪽 어깨로 나온다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산업으로 이끌어낼 거냐,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상품을 만들 거냐를 기획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걸 위해서 스포츠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아까 전에 했던 파이썬 같은 것도 아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봇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제 자동 야구인데요.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이 고교 야구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야구장 내야 관중석 지붕과 외야 담장 위쪽에 모두 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심판은 수신기가 장착된 조끼와 또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3대의 카메라가 투수의 공을 추적해 얻은 데이터를 기계가 판독해 스트라이크 여부를 소리로 심판에게 전달합니다. 이미 프로 2군 경기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는 이른바 로봇 심판이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고교 야구에도 도입될 전망인데요. 판정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마야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로봇 심판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프로야구에 전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아직까지 시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벌써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마이너리그 직접 운영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그 심판이 콜하는 거 보셨죠? 딱 들어온 다음에 콜하는 거 전혀 늦지가 않아요. 저희가 0.2초에서 0.4초 사이에 콜이 되는데 메이저리그가 0.3초 전후 됩니다. 이게 속도 차이에는 거의 없어요. 이 오히려 설정 부분, 존을 설정하는 부분이 저희는 3D로 해서 입체로 설정이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단면 설정만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가 메이저리그 버전보다 저희가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내년에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스포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그러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쓰였냐? 여기 회사들이 쭉 있는데 이 회사에 보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잘 되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없어진 회사도 있고 없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골라놨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메이저리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가지고 로봇 심판도 하고 그러는데 트래킹 시스템을 제일 먼저 야구에서 제일 먼저 한 데는 메이저리그입니다. 그 다음에 NPB가 아니고 KBO고요. KBO는 이미 15년 정도 전서부터 이 준비를 했고 메이저리그는 한 30년 전이었고 스포츠에서 트래킹을 제일 먼저 한 데는 축구입니다. 피파 주간의 월드컵에서 했고요. 거기는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구가 인기가 좋아서 트래킹이 야구 쪽만 알고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는 축구 쪽이 굉장히 많고 야구에서는 MLB가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고 저희 역시 MLB 버전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로봇 심판 부분은 상당 부분 따라갔거나 오히려 일부 기능에서는 더 앞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활용되는 것도 있고 이 부분들에서 몇 개 클립들은 실시간으로 중계 때 미국 방송에서 나갑니다. 이 사업 자체를 MLB가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이 그림만 얘네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데이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끔 야구 좋아하시는 분 해외 방송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이제 경기 끝나고 하는 거에서도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가려면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플레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테레비 중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과금을 해서 볼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인디카가 있어요. 인디카 시리즈가 있는데 저희는 뭐 자동차 이 경기 시리즈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인디카 판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인디카에서 벌어지는 경기 내용의 데이터들을 그래픽으로 똑같이 구현해서 그거를 연간으로 구매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려면은 경기 차별로 차 안에 걔는 뭐 머신 내지는 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전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전부 탑재하게 되죠. 그걸 다 모아서 그래픽하고 맞춰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내용을 갖고 배팅까지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데이터 종합 솔루션이에요. 여러 가지 경기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내용입니다.
Fusion Sport, we're all about driving human performance. We develop and 이게 support a 내용이 range 좀 of 너무 technologies all 길어서 designed to 제가 assist 이걸 다 people to be 보여드리면 their best. 질문 받는데 이게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기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Now, of 많거든요. course, human performance 예를 is all 들어서 about 구기 people. 종목이면 In Fusion 공에 Sport, 대한 not be 공의 where it is 움직임에 today, 대한 but team 데이터, here and around the 그다음에 globe. 선수들에 We 대한 have a really 데이터, diverse team 심판에 대한 in sport 데이터, with a really wide 그다음에 skill set. 경기장 환경에 대한 데이터, 뭐 날씨도 있고 Sport 관중 scientists, 소음도도 engineers, 있을 sales, 거고 여러 marketing, 가지가 있습니다. media, 요새는 뭐 and production, EPTS라 all with 해서 passion for human 선수들 performance. 뭐 심지어는 심박수까지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하거든요. Our software 그거를 platform 한 is 군데 database allows 모아서 clients to have a central hub 이거를 for all their athlete data 팬이나 to monitor health, 팀에 wellness, manage training load, and 서비스하는 reduce 시스템이 injury 됩니다. and 이 만드는 회사가 wellness. 퓨전 스포츠라는 회사고요. 지금 지금 이 제품은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저희도 돈 주고 쓰면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죠. 대신에 저희가 입력된 부분들, 저희 선수들이 했던 그 데이터는 이 회사에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볼 수는 있는데 그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데이터가 국산화가 돼야 되고 해외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코비드 상황이 좀 다 끝났지만 한참 때죠. 이제 미국이 프로스포츠 규모가 엄청난데 이쪽에 경기를 못 하고 관중이 못 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t is important to protect employees from infections as best as possible. If companies can guarantee this, it enables them to continue their operations or to restart them more quickly after a shutdown. The top priority is to ensure the rules of distance and to react quickly and strategically in case of an infection. With Kinexon's Safe Zone, this is now possible, and this is how the solution works. At work, every employee wears a small and lightweight Kinexon 이게 safe tag 쉽게 말씀드리면은 with ultra-wideband sensor. 선수들조차도 다 모이기 힘들고 경기는 팬들하고는 격리돼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서 경기를 하죠. 실제로 NBA가 그렇게 했죠. 이제 버블 형태로 따로 모여갖고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거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드는 회사가 최근에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한국 역시 문체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한번 세팅을 해보자 해서 그런 R&D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형성이 됐고 상품들도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 데이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같이 좀 이렇게 강의를 좀 같이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이 오갈 텐데 이 화면에 있잖아요. 이 화면이 뭐냐면은 영화 스팅이라고요. 이게 뭐 아카데미상도 여러 개 작품상도 받고 주연상도 나무주연상도 받고 이랬던 제품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오른쪽 위에 화면이죠. 이 텔렉스로 스포츠 경기가 벌어지는 거를 전부 이 전보 형태죠. 전보 형태로 보내고 그러면 그 당시 예전에는 그 스포츠 데이터를 그 전보로 보낸 그 전신국 같은 데죠. 전화국 같은데 거기에 모여서 배팅을 해요. 전부 모여서 미국 사람들이. 그럼 배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나눠 갖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경기가 제일 먼저라고 스포츠 데이터 갖고 사업한 건 제일 먼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 경기는 경주였어요. 경마경주. 경마경주가 스포츠 데이터로 돈을 벌기 시작한 최초의 경기다. 물론 뭐 그대로 가면은 뭐 검토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는 최초가 이때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다양하게 종합적인 것들로 가는 거고 저희 역시 한국 역시 이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There's a name for the experience that brings you this close to the action. Yeah, the spinny can. No, it's not called that at all. It's The blue wall goal line thing? No, it's the... I know this one, anti-gravity freeze frame. Not exactly. All of this is called TrueView. A new perspective on football. Are you sure it's not the spinny can? Yes. 여러분 지금 요 부분 보시면서 비슷한 거 한국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4D 리플레이라는 한국 오리지널 회사예요. 실제로 이 지금 보신 제품을 눌렀습니다. 4D 리플레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의 1위는 4D 리플레이고, 그럼 인텔의 트루뷰는 어떻게 됐느냐? 인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인텔입니다. 인텔 스포츠 그룹에서 만든 건데 인텔은 이거를 사업을 접었어요. 완전히 사업 드롭시켰어요. 그 이유가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적어. 그 틈을 4D 리플레이가 들어가는데 4D 리플레이도 지금 그 위기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방송국이나 팀에서 쓸 때는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영상이랑 데이터랑 합쳐서 만들지만 아주 잘 만든 제품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제품도 있다. 대표적인 지금 제품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좀 끊어주세요. 중단. 자, 좀 전에 화면 보시면은 좀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겠다 하실 건데 이거 앞으로 만들 거를 그냥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파일이 5년 전 파일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이거를 보고 이게 될까? 뭐 홀로렌즈 뭐 이런 거 아직까지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스마트 스타디움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스마트 스타디움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KT 위즈예요. 저희랑 같이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까지 구현은 안 되고 흉내는 좀 어느 정도 냈습니다. 흉내 냈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최근에 지어지는 그 프로팀 구장들 그런 구장들은 이런 기능이 되게끔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기능적인 부분들만 합치면은 집에서 경기를 보지 않아도 다른 거기에 있는 선수들 홀로렌즈라든지 다른 거를 끼고 거기 경기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 A라는 선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A라는 선수들을 홀로렌즈로 띄워놓고 거기에서 입는 옷이라든지 이 선수 프로파일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뭐 이제 배팅을 뭐 열심히 하는 뭐 남자 형제들은 거기서 배팅을 같이 하면서 데이터를 보게 되죠. 실시간 데이터들. 미국은 지금 그런 라이브 배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라이브 배팅이 시작하기 전서부터 이게 기획이 된 거고 현재 미국에서는 그게 산업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라이브 배팅은 안 되고 다 불법 토토에서 하죠. 불법 배팅하는 데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 되면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곳이 스포츠 데이터 회사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스포츠 데이터 회사들이 베팅하면서 수익이 거의 한 70% 정도 이상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시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여러 가지 해외 업체들 중에서 몇 개는 지금 제품이 없어졌거나 회사, 인텔 스포츠 그룹이 없어졌어요. 인텔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산업화시키고 제품을 육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뒤쪽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 역시 똑같습니다. 이 스포츠 데이터 부분들을 선진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정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구단, 뭐 협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체부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크게 한 게 R&D 사업을 이쪽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보셨던 기능들을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런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한 60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현재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간단히 보시면 안 나가죠. 이게 지금 영상이 이게 돌 때는 제 음성이 안 들어가서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중단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스포츠 경기를 입력을 할 때 누군가는 기록을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손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적었고 이제 기계로 적고 그랬는데 농구 경기 지금 이게 보면은 자동으로 A팀, B팀 그다음에 선수들을 전부 일일이 추적을 합니다. 추적한 걸 오른쪽에 그대로 내보내고 여기에서 쌓인 데이터를 문자 중계로 자동으로 보내게 돼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직접 A라는 선수는 어떻게 움직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문체부 자금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이면은 이 기간이 이 사업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산업으로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해외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팀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에 다 펼쳐놓은 내용입니다. 선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요. 맨날 팀에서 같이 훈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운동선수 특성상 운동을 계속 안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팀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푸시업을 몇 개를 해라 하는데 푸시업을 깔짝깔짝 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본인 핸드폰을 켜놓으면은 정상적으로 한 횟수만 인정을 해서 그게 자동으로 데이터로 올라가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선수들 훈련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은 선수들 식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체에 대한 정보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선수들한테 보여주는 그리고 팀에서는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화 시키는 일까지 이제 스포츠 데이터를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 된 걸 가지고 경기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데이터는 자동으로 넣는 것도 돼 있고 자동으로 넣는 시스템도 영상도 이미 다 프로그램 돼 있고 이걸 국산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컨텐츠와 다양한 아이템 가지고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인력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쪽에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시고 종합적인 스포츠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타겟팅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의문답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또 새로운 스포츠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를 더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분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는 대로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의를 좀 해주시면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질문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동안에 우리 김 사장님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 아니면 여러분께서 궁금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 사장님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스포츠 데이터 쪽에서는 거의 초창기 뭐 프로스포츠 특히 프로야구 분야에서의 거의 처음으로 이런 분야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데이터는 신문에 있는 야구 땅표가 다였습니다. 유일하게 스포츠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땅표. 그때는 뭐 포탈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관심이 좀 많았고 제 전공이 이 데이터 쪽이나 이쪽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기자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기자 생활을 한 2, 3년 정도 했고요. 그러던 과정에 계속 처음에 한 게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선배님이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한 25년 전에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시장이 그나마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좀 계속 이어서 하게 되고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까지 제품들을 만드는 일을 운 좋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제품들하고 경쟁을 좀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도 나가는 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뭐 제 전공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 뽑을 때 이 스포츠 데이터라 그러면은 뭐 통계학이나 전산학이나 뭐 컴퓨터공학과 이쪽만 뽑지를 않아요. 오히려 기획자는 저는 인문학도를 좀 많이 뽑습니다. 체육과도 많이 뽑아요. 그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산이나 컴퓨터공학, 데이터를 아는 분들은. 뭘 하자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이나 체육학은 좀 달라요. 경기장에서 이 플레이가 되는데 왜 안 돼? 한번 만들어 보자.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안 될 거보다는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인문학도거나 체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쪽 전공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쪽 컴퓨터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나 재가공된 데이터를 갖고 컨텐츠화시키고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도나 체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쪽 일을 기획하고 사업하기에는 훨씬 유리하다. 대신에 데이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 사업적으로 또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공부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사실 경기를 운영하는 운영팀,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만 하는 운영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팀을 뺀 나머지는 전부 지금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아까 전 얘기했던 그런 소양 빼놓고 첫 번째는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했고 더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 많아요.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익히려면은 남들보다 빨리 익히려면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외국어를 못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잘하는 분을 빨리 친해놓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어에 일단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빨리 익혀만 놓으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의 특징이 모여서 여기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제가 상품적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런 창의적인 사고만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스포츠는 밤새서 보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합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5회째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쪽 분야에서 뭐 OTT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쪽 분야의 전공이 아닌 전문가들로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굉장히 좀 뭔가 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더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시장성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이 나. 이게 결국은 시장이 그 아까 얘기한 뭐 인텔 그 스포츠 데이터 회사도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 좀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업체를 키우려고 하는데 결국 시장이 중요한데 지금 스포츠와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구 시장을 독점적으로 왜냐하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어떤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제가 이제 소속된 데가 스포츠 2I라서 뭐 이제 저희 회사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은 다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해외 사례 보셨죠. 저희가 다 하고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미 정부 차원, 그다음에 협단체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배포를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쌓아놓고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활용할 때는 재가공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대신 사업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들은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열려 있고 거기에 어떠한 아이템으로 할 거냐가 결국에는 사업의 승패가 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어떤 일을 할 건지 뭐를 만들 건지 업체에서 뭘 요구를 할 건지 그 부분들을 매일 회의를 하고 저도 고민하고 거의 하루에 반 정도는 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진 것 같고 제안을 했는데 의외로 이거 필요 없어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또 대부분 반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겨내는 게 이제 사업의 이제 가장 큰 키가 되겠죠. 그럼 결국엔 좀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네. 좀 알고 결국엔 좀 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는데요. 예, 일단 뭐 모든 사업이 물건만 잘 만들었다 해서 제값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룹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주 포장이 이쁘게 되죠. 광고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 또 처음에 그냥 한국에서만 팔 거냐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제품까지 하려고 그러면 초기에 만들 때 멀티랭귀지로 아예 제품을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다양한
시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 마케팅 전략이 무엇보다 사업의 성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석호 학생 질문이고요. 최근 허구현 KBO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서 활성화 및 수익금 배분을 증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스포츠 토토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이는 스포츠 데이터 분야의 호재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총재님이 국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신 대부분 스포츠 관계자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금기시하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스포츠 베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박으로 자꾸만 인식되는 게 좀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해도 이미 스포츠 토토보다 더 큰 시장의 불법 토토는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자. 양성화를 시키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곳이 스포츠 데이터 회사들이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 정책이고 사실 뭐 준 세금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그냥 제 의견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그 해외 데이터 회사 중에 그 레이다라는 회사 있어요. 레이다 스포츠라는. 이 회사는 뭐 돌고 돌아서 스포츠 레이다라는 회사가 된 거예요. 레이다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거는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영국에 있었던 PA서부터 시작해갖고 돌고 돌아 한 2-30년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데이터 회사였어요. 저도 이쪽에 있는 담당자 아시아 총괄 담당자하고 한 2-3차례 만났는데 진짜 초라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수익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1위 데이터 회사는 스태치라는 회사였어요. 미국 회사. 시카고에 회사가 있고 AI 박사만 한 30명 정도를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는 이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근데 스태치를 눌렀죠. 단방에. 그게 스포츠 베팅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스포츠 베팅이 전 지역은 아니고 한 반 정도 되는 지역에서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포츠 라이브 베팅을 하는데 그 라이브 베팅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데이터를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하면서 이제는 스태치를 완전히 눌렀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일을 하려면 한국 데이터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도 한국 경기를 갖고 베팅을 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판매를 못 합니다. 왜? 법에 체육 복표 법에 불법 토토 한국에서 하는 스포츠 공식 토토 외에는 다 불법 토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판매하면 저희는 벌금을 내야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게 하면 저희는 공식 기록을 담당하는데 그쪽에 되면 빨간 줄이 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할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 거를 갖고 좀 크롤링해서 또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오히려 또 떳떳하게 팔아요. 이게 좀 뭐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문체부에서도 아마 이쪽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거는 같은데 공식석상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4-5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는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아웃소싱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2년 뒤죠. 2년 안에 문체부 산하의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도 다변화 시킬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준비하는 기간이 1-2년 있을 거고 한 4-5년 이내는 바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좀 하루빨리 좀 됐으면 저희 회사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질문이 크리티컬했는데 답변은 굉장히 서브젝티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할 얘기 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만 특히 여기 주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저는 지금 아까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 마켓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아니 이 합법적으로 이 불법 이런 거, 저는 한마디만 하면 만약에 불법을 합법화 시켜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토종 기업들 다 망할 것 같아요. 네, 거꾸로 그거를 지금 질문한 거를 합법화 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한 100배? 100배는 안 되겠구나. 한 몇십 배 이상의 불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시장성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이 생각이, 저는 이 그래픽 데이터, 이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선수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홈트 하듯이 네. 그거 데이터, 그게 왜 선수들은, 난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왜 선수 경기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왜 그걸 자꾸 이렇게, 결국엔 중요한 건 선수가 잘하는 게 아니라, 프로 농구를 보더라도 아무리 프로 농구가 선수들 분석을 잘해도 관중이 없으면, 인기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좀 다양화시키고 관점을 일방적인 어떤 선수들이나 그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이 컨슈머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파일에 보면은 좀 이렇게 써 있는데 시간 관계상 뒤에 좀 자른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정부에서 너무 범위를 키워놓으면은 예산도 좀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거는 프로 스포츠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프로 스포츠형으로 한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 아이템들이나 핵심 기술들, 특허 지원까지 전부 해주거든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주고, 그 기능은 이건 정부 돈을 받아갖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픈 소스죠. 화이선도 오픈 소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쓸 때 돈 안 내요. 화이선 프로그램은 무료 서비스예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일정 그 스토리지 되는 데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소스 코드를 바꾸는 거는 이제 능력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 역시 회사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농구, 배구, 야구 위주로 지금 정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거를 다양한 다른 스포츠, 그리고 또 더 큰 거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들도 같이 기획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비즈니스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업적인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 만들어도, 그 인텔 같은 회사가 아주 잘 만들어도 사업을 드롭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적인 측면이고,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더 싸게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이기는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쪽 시장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활동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매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쓴다 그래서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좀 더 고민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쪽이 승리할 수 있겠죠. 네, 또 채팅창 통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장 진출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산업 구조라면 사람들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의 데이터를 공공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공재화시키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분야의 청년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부 공공재로 돌리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추어 종목들 아직은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일반화한테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쓰기 편한 형태, 뭐 CSV 파일로 올려놓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스포츠는 좀 얘가 달라요. 프로스포츠 협회든지 아니면 그거에 권한을 가진 회사들이 이거를 자기네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쪽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요즘 흐름이 바뀌어요. 문체부 산하의 프로 단체들을 관리하는 프로스포츠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정부 자금을 갖고 이런 시스템을 공공재로 푸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야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KBO에다가 그 돈을 주고 직접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일반인들한테 풀리게 됩니다. 저희 역시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 부분이 정책이 되면 저희도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풀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풀린 데이터가 뭐 CSV 파일로 일반적인 경기 데이터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트래킹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정부에서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부분까지 사업화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상황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그냥 뭐 챗봇 서비스 만든다 이 정도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성공적인 챗봇 서비스 정도를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A라는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제가 만든 겁니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면은 바로 채용할 거예요. 이 정도 스포츠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제작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은 무조건 채용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AI가 들어왔잖아요. 네. AI가 지금 뭐 오픈 AI, 뭐 챗GPT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선수들의 기능이나 걔네 뭐 스킬이나 경기 상황 같은 거는 이제 트래킹이 되는데 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어디라고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요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AI 뭐 요새 뭐 밥솥도 전부 AI 기능 들어갔다고 막 선전하고 뭐 다 AI예요. 스포츠 데이터도 최근 한 2, 3년 정도 전서부터 AI 그리고 저희 회사도 AI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랩투아이라고 초대 대표를 했는데 저희가 AI 갖고 데이터를 갖고 AI화 시켜서 처음 한 게 로봇 기사였어요. 경기 데이터가 쌓이면은 경기 종료된 시기에 버튼만 물론 뭐 AI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버튼만 누르면 기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기사가 한 가지만 나오느냐? 저희가 옵션을 줘요. 이날 홈런 친 타자들 중심으로 기사를 만들려고 하면 그 기사가 나오고 승리 투수 중심 아니면 클린업 트리오 선두 타자 중심 갖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사가 나와요. 한 경기 가지고. 근데 그 경기로 기사 나오는 시간이 1초 이내다. 그 AI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 다 실직됐다. 대표적인 게 또 기자분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스포츠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요. 이분들이 스포츠가 좋아서가 아니고 대중 속으로 활용된 거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 SKT 뭐 이런 데서 스포츠 부분에 상당히 많은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역시 그쪽이 거래처가 되고요. 저희 역시 단독 상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AI로 뭐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로봇 뭐 스트라이크 볼 트래킹하는 것도 결국엔 그것도 AI의 이제 기본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다고 있고요. 또 혹시 또 더 질문 없어요? 네, 그럼 뭐 우리 저기 사장님 끝으로 네네. 우리 학생들한테 당부할
거나 뭐 예,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취업을 위해서 예. 지금 한번 어떻게 좀 말씀 좀. 요 대부분 분들이 학생 네, 예. 학생들이요. 저희 회사에서 가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추천으로 인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또 인턴 과정들이 많아요. 이 스포츠 아까 좀 말씀드린 인재 육성 그 차원에서 방학 때 그런 과정을 듣고 이제 선택된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3개월 인턴을 회사에는 부담을 안 주고 돈을 다 정부에서 줘요. 정부에서 주고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5명 내외로는 그런 식으로 와서 해요. 그중에 일부를 또 저희가 채용도 합니다.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계기로 저를 저희 회사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경쟁사나 다른 업종, 스포츠의 다른 업종으로 가실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스포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는 솔직히 확신이 좀 있었어요. 우연한 게 해외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뭐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준비가 되는데 한국은 그때 종이로 다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DB화로 시키는 게 기껏 해봐야 엑셀.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군가는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이래서 선배님이랑 같이 한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식이 지금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이런 과정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파이썬 몰라. 파이썬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고 뭐를 만드는 거고 이게 잘 되면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접근이 좀 쉬워질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가 나올 거예요. 저는 스포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아니면 기획하는 거, 아니면 영업하는 거, 여러 분야 운영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처음 부분에서 배우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익히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모든 과정을 지금은 학생 과정이니까 다 훑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는 외국어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다 하는 게 그걸 못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것도 요새는 뭐 번역기 다 서비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저랑 이 업계에서 그렇게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신 김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하고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학생분들께 굉장히 많은 그 현장의 얘기들 들려주시고 취업에 도움되는 노하우까지도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6시 반, 목요일 6시 반에 이제 6주차 스포비즈 콘서트의 주제는 스포츠 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육과 출신 분도 계시고 기타 전공자분들도 계신데 체육학 전공하고 로스쿨 나와서 지금 국내에서 스포츠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범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6주차에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봉준 사장님하고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다시 비디오 다 켜주시고요.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오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글로컬 그 과정 지금 수강하고 계신 학생분들은 요 기념사진 촬영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줌에 좀 잠시 남아 계시면 제가 공지사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하트도 날려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5회차 리퍼블릭 스포비즈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